김일중은 새로움이다. 뻔하다, 평범하다를 피하고 항상 새로움으로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. 경기도를 대표해 1,400 도민의 어려움과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이게 발굴해내다 보면 아마 우리 경기도도 김일중의 새로움처럼 새로운 경기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반갑습니다. 김일중 도의원입니다. 저는 현재 경기도의회 11대 도의원으로서 도민이 원하고 도민이 필요한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도의원입니다.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국회의사당을 한번 이렇게 데려가 주신 적이 있었어요. 한참 만화 영화와 호기심이 많았던 상상력이 풍부했던 아이로서 그 국회의사당 안에는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가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소문을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그때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그때의 추억이 제가 정치인으로서 목표와 꿈을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에는 열정적이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학생으로서 대학교 시절 때는 학생회장도 했고요. 제가 이제 당시 그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미국에서 그 나눔의 집과 연결해서 위안부 할머님들의 아픈 역사를 좀 알리는 역할을 미국 저희 학교에 있는 외국 친구들한테 많이 알리면서 세계의 평화와 어떤 화합의 취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려주는 알림의 역할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. 어느 누군가의 아픔, 어느 누군가의 되새기고 싶지 않았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행적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관점에 있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새로움을 위한 노력을 하는 단계로서의 리더의 덕목이 어쩌면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싹트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작년도 8월 정도 때 그 학생 한 분한테 폭탄 메시지가 온 거예요. 저는 그 24시간 인스타를 이렇게 개방해 놓고 어느 누군가의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답해주는 의원으로 유명합니다. 근데 이제 폭탄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왔냐면 철봉초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전교 회장이었던 조하윤 학생이 보내준 메시지였는데 이제 조하윤 그 학생 회장님이 이제 선거에 나오실 때 공약이 설봉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축제 예산을 확보하겠다. 그래서 학생분들이 축제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거신 채 선거운동을 하셨더라고요. 그렇게 하셔서 되셨고 이 조하윤 학생이 학교와 이 예산적인 범위에서의 그 소통을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.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 제 SNS로 메시지를 보내서 실제로 그 이천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교육과장님과 행정과장님과 소통을 해서 그 축제 예산을 받았습니다. 그 조하윤 학생이 설봉초등학교의 전교생을 대변해서 저한테 이렇게 용기 있게 메시지를 주고 다가와 준 의정이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남는 추억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교육 격차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경기도는 대한민국 17개 시도군에서 다행히도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광역도시이거든요. 하지만 그 속내에서는 도심과 구도심의 교육의 편차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. 대체적이게 도심이라고 추구할 수 있는 화성 신도시인 동탄, 성남 용인은 교육 인프라와 교육 여건들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. 하지만 도농복합도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권한 내의 북부권과 동남부권역에서는 좋은 선생님들이 가고 싶지 않은 동네, 그리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환경적인 여건들이 이렇게 편차가 생기다 보니 경기도 내에서 앞으로 저출산 인구 대비 학생들의 원활하고 균등 있는 교육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
지금부터 그러한 여건들을 좀 충당해 나가는 개선책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도농복합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학교들이 좀 많습니다. 저희 이천시에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총 60개가 있는데 신설되어 있는 학교는 너무나도 다행이지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가지고 그 운영되어 왔던 오래된 학교가 있다 보니 낙후되어 있는 시설의 그 시설 개선을 좀 이렇게 보충해 나가는 부분도 그 격차를 줄이는 부분의 한 요소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좋은 선생님이 오셔야 교육의 질이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이천이나 여주, 양평, 가평으로 좋은 선생님 오실 수 있는 어떤 범위의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삼급지라는 표현을 써서 오고 싶지 않은 지역이라는 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발견하게 됐어요. 교원분들이 묵을 수 있는 교원 기숙사의 확충이든 교원분들의 어떤 복지적인 문화 혜택을 시와 함께 접목을 시켜 좋은 선생님들이 좀 오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교육의 편차의 어떤 그 문제를 좀 줄이고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이천은 지금 현재 규제로 묶여 있는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. 저희가 이제 농지 규제가 있고 그리고 수도권 규제, 자연보존권 규제, 이 중적 규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 일자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공장의 확충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 자치도시가 성장을 하려면 총 4가지의 중요 핵심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일자리입니다. 일자리 기반은 중소기업이 잘 운영할 수 있는 환경적인 지역의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규제가 그런 여건들을 좀 많이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적인 부분에서의 한계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통인데 너무나 다행히게 이천은 교통적인 여건에 있어서만큼은 30여 개 시군에서 너무나도 잘 구성되어 있는 도시,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교육을 강조하지만 세 번째로 중요한 핵심은 교육입니다. 그래서 이 교육적인 편차를 줄여 일자리가 많아지고 교통이 좋고 교육이 좋으면 전반적이게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실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규제적인 큰 틀 속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중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천에는 가장 그 중요 현안이라고 따질 수 있다면 교육 외적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수도권 규제 완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. 항상 추구하는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뜀이라는 슬로건입니다. 기존의 하나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그 공간과 움직임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되게 생동적인 메시지거든요. 뜀이라는 메시지가. 저는 이 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경기도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마음가짐과 생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